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4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150만원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주봉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트럼프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5억 달러면은 하나 약 3조 4,300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3조 4천억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2,800억 정도 비트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고요. 블랙록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록도 현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미국의 이제 넘버원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블랙록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거의 이제 메이저 세력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ETF 플러스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정권 내에서 쇼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1, 2년 차 굉장히 이제 권력이 막강한 시대에 같이 이제 돈을 찍어냄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 상품에 이제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가격이 쭉 올라갔을 때 당연히 트럼프 임기 3년차 4년차 되면은 레임덕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엑싯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다 지우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도 이런 거로 다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임기에 있을 때 다 이제 사전 차단을 해놓고 임기에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작전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임기 초중반부에 모든 작전을 좀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임기 1년차 초반부이기 때문에 25년에서 26년 내년 정도까지의 비트코인 펌핑, 그리고 28년에 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반감기 펌핑까지 미리 끌어와서 25, 26년도에 상당한 불장 랠리를 터뜨려주고 한번 시즌 종료 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계속 모으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5%를 좀 확대를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나 이 블랙록의 이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펀드 아부다비에서도 4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과의 관계도 미국이 굉장히 좀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중동 자금도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의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상 비트코인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여기 보시면 111.9K 딱 찍고 나서 살짝 주춤은 하고 있지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고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트상, 그리고 이제 찍어낸 돈의 흐름 전체 M2 차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 위쪽으로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뚫어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전의 고점을 뚫어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의 고점을 지금 뚫기 시작한 막 뚫기 시작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랑 비교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위쪽으로 쭉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13만 달러 130K까지는 일단 조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0K까지 볼 여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세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어디서 조금 결정이 되냐면, 일단 주봉상 저번 주의 저점 자리 조금 여유 있게 놓고 본다면 저번 주 저점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가는 게 흐름상 지금의 올라가는 패턴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단서입니다. 지금 주봉을 이 직전의 저점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양봉을 저점을 한 번도 안 깨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점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패턴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저점 라인은 여기죠. 바로 비트코인 102K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점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힘 자체가 연속된 양봉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올라가고 있고, 그 양봉도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장대가 껴있긴 하지만은
요 당시나 요 당시처럼 막 이제 엄청나게 쭉쭉 밀어올리는 양봉보다는 올리고 횡보하다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빔의 힘 자체가 요 당시와 요 당시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긴 나오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요 당시랑 좀 비교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양봉이 나오긴 나오지만 연속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빔으로 터지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지금 찍히고 있는 M2 전체 통화량, 그리고 이제 금값이랑의 관계도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금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도 금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금값이 먼저 쭉 올라간 다음에 금값이 꺾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딱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어쩌면 요 당시와 좀 비교를 할 만하고, 그럼 이 당시 이후에는 옆으로 좀 빼주다가 본격적인 상승 빔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빔을 쏴줬을 때 마찬가지로 130K 정도까지는 볼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0K 위로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한 번 더 올리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한 번 더 올리는 빔이 더 남아있을 수가 있고, 요 흐름 안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위에서 또 뭐 고점 찍으면서 뭐 숏 스퀴징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 해도 이 윗구간에서 알트 불장이 찾아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이렇게 불장이 안 오냐, 왜 비트만 올라가고 뭐 이제 다른 알트들은 안 올라가냐. 원래 알트들은 올라갈 때 딱 이제 한두 달 굉장히 빠르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알트들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은 비트나 이더리움에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제 알트 펌핑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알트 펌핑이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 주도하에 알트 ETF가 나오는 시점, 지금 가을에서 겨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 쪽에서의 알트 ETF들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아마 수위라든지 체인링크 이런 미국계 코인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알트 불장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얼마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여유 두고 뭐 알트들 끌고 가다 보면은 알트들도 좀 화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갈 가능성 있는 알트들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은 이제 신고가를 이제 막 뚫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요 당시랑도 비교를 할 만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지켜야 할 생명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주봉의 저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 더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려놓고 나서 크게 한번 이제 내려 찍었는데 거기서 또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일봉으로 어제 음봉으로 흔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굉장히 세게 달아주면서 그 다음에 고점도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점 찍긴 했지만 그 다음에 고점 높여놓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놨다. 그리고 지금도 단기로 4시간 봉 양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는 이 구간에서 조금 아마 횡보를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처럼 횡보해주다가 또 이제 상방 돌파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찍은 저점 단기로는 106.6K입니다. 여기 106.5K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추가 상방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괜찮은 접근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봉으로 직전 주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 계속 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번 더 밀어올리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이 뭐 끝났냐,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냐. 어제 나스닥은 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2.47%. 일론 머스크가 특히 이제부터는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도 비트코인에게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라든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랑 다 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뭐 오죽하면 뭐 이제 기관 이름도 정부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을 때 기관 이름도 도지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코인 쪽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코인 쪽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가족 전체가 지금 암호화폐 사업의 진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의 진심이다. 이거는 어쨌거나 트럼프 임기 1, 2년 차에는 코인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테슬라 주가 올라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테슬라 필두로 해서 나스닥도 지금 흐름이 좋고, 나스닥도 전체 추세를 놓고 월봉 관점에서 나스닥의 이제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은 엄청난 아래 꼬리를 저번 달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 찍으면서 지금 그 반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정도 내려 찍기는 2020년 3월 당시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 그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빠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선 굉장히 시간 들이면서 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급격하게 뺀 다음에는 또 상승 랠리가 쭉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낸 다음에 쭉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스닥만 가냐?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알트코인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조정이 또 찾아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상으로 봐도 트럼프 임기 1, 2년 차는 주식이라든지 특히 미국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 나스닥도 지금은 하락 뒤에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흐름은 코인들에게서도 많이 나오는 흐름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나스닥의 흐름이나 이제 금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 추세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흐름 자체들도 지금 굉장히 좋다, 양호하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아팠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 자체를 여기서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구간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도 엄청난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다. 어제도 2.4% 반등을 했고, 비트도 양호한 흐름 유지 중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 반등 세기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했던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일봉 기준으로 딱 보시면은 요 당시라든지 요 당시 그리고 지금 시점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전부 다 여기랑 비교해봐도 좀 횡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추가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도 좀 횡보하다가 강한 추가 상승, 그리고 지금도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형태 자체도 지금 딱 봐도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빔이 한번 터졌을 때 3200에서 3400까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명성 2323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 상으로 한 번 더 빔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현물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 기관 자금들도 결국엔 이더리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살 거냐?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알트들의 상승률이 또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또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실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경우에 이제 상승도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 자체도 차트상으로 딱 느꼈을 때도 지금 강한 반등 뒤에 제대로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올랐으면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전혀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올려놓고 한 번 더 올려치고 여기서 마지막 설거지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아직 더 올라갈 구간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뭐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의 전체 OI,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요때랑 비교 가능하겠죠. 근데 이 정도로 몰려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패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인터레스트가 줄어들면서, 인터레스트는 이제 클로징을 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클로징을 언제 하냐? 익절을 하면 롱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닫혀질 거고, 숏은 청산이 나겠죠,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도 익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한번 또 크게 내리면서 이런 이제 롱을 한번 죽이고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빼는 흐름 나와도 어차피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거기 때문에 빼고 나서 다시 자리가 옵니다.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롱을 치는데 2323을 손절을 잡고 롱을 친다. 그랬을 때 목표를 3200에서 3400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상승 빔 주고 한 번 더 주고 마지막에 쇼 짜주고 이렇게 내리는 흐름까지 봤을 때 뭐 3600까지도 볼만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요 정도 손익비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1대3, 1대4 정도의 손익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손절 컷이 딱 나겠지만은 막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깨게 되면은 2000달러도 위협받는 수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2022년도에도 그랬죠. 잘 가다가 굉장히 세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저 손절 잡고 롱 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더 크게, 오히려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걸 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을 필요 없이 탁 손절 걸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도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2323 손절 잡고 추가 롱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빠진다, 롱 한번 털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턴 다음에 이제 더 크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을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하락분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잡아도 된다. 그렇지만 안 내려올 경우의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더리움에 롱 접근을 한다면 2323 손절 잡고 롱 치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어차피 역대 최고점은 이 4868인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싼 거 찍어주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일봉 흐름으로 봐도 흔들고 있지만 크게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횡보하는 정거장 자체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랑 겹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에서의 추가 상방 돌파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도 오늘도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요런 식의 흐름 이전에도 한번 푹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194%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했을 때는 4156까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뭐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진입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더 짧게 올려야 되겠죠. 248 정도로 올리고 이제 4156 정도 보는 관점 유효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프트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내려오고 나서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전히 1347에서 1574까지 한번 볼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버추얼도 어제 일봉상 14%까지 올려주면서 준수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비트로 보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항상 이 전체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비트겟으로 보시면 업비트에 상장한 거 빼고도 아직 올라갈 구간, 싼 거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갈 구간이 더 많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손절을 땡기고요. 밑에서 잡았으면 이제 익절 로스를 땡겨 놔야 되겠죠. 왜냐면 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831 정도 손절을 잡고 이제 추가 상방을 3.5에서 4달러 정도 보는 전략. 그러니까 올려놓고 횡보하다 한 번 더 올려놨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수익권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버추얼도 뭐 이제 싼고 못 찍으라는 부분 없죠. 이런 식으로 싼고 찍고 깔끔하게 싼고 찍고 죽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버추얼도 여기서 한 판 더 올려주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이 있습니다. 알트 중에서 이제 알트들 뭐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소닉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아캄 이런 것도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전체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요런 자리에서 요런 식으로 펌핑 노려볼만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조금 사두고 안전하게 뭐 1.2에서 뭐 1.6 정도 거기에 이제 매도 걸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빔 터졌을 때 알아서 익절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여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저점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딱 여기 걸어 두는 거죠. 0.49 정도의 손절 걸고 위쪽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못 올라간 알트 중에서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스테픈이라든지
카바, 오르카 이런 거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사놓고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비트나 이더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장이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터질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위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더리움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이 여기서 한 파도 위로 쏜다면 수위도 충분히 이더리움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반등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반등과 요때 반등을 비교할 만하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고점 돌파를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해주는 그림, 그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6800에서 7200짜리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랬을 때 여기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이제 어제 찍은 저점 4732 정도는 손절을 잡고 우리가 상방을 노렸을 때 6800에서 7200, 뭐 7600까지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뭐 요 정도 자리 정도 되겠죠. 쌍고 형태로 좀 찍어주는 그림도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손절가 짧죠. 뭐 지금 진입해도 여기 손절 잡고 상방 봤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진입해 둘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의 흐름과 알트의 흐름, 이더리움 흐름, 그런 거 짚어봤고,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진행 중인데, 컨퍼런스에서 주요 인사들이 어제 나와가지고 다 연설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당연히 좋은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해줬고, 뭐 JD 벤스 현직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금융 주권과 혁신의 핵심이고 미국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미국 패권의 미래를 여는 열쇠, 규제 혁신,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일가에서는 트럼프 미디어를 통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진출 플러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트럼프 임기 1년차, 2년차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조금 많이 열려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김프도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뭐 사실 과거에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을 뭐 조금 안 좋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진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쭉 올라가고 있고 뭐 그냥 비트코인만 사놓고 묵혀둔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쳐다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뭐 2억 5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쏟아지면서 너도 나도 또 이제 코인파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구간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지금 같은 구간이 여전히 알트들 담아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100% 200% 수익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지, 나중에 가격 많이 올라가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특히나 트럼프 임기 2년차 내년이거든요. 뭐 내년 여름이나 겨울 정도 시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 되면은 숏을 쳐야 되겠죠. 트럼프 임기가 끝나갈 시점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의 붐도 죽을 거고 다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불확실성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때도 쭉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주춤주춤하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뭐 트럼프 임기 3년차 4년차 27년 28년에 찾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차트들이 좀 지켜줘야 될 그런 맥점 자리는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석들 저희 카톡방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